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같은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또한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이 많이 생겨 중간 대사산물과 함께 피가 혼탁해집니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다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되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됩니다. 끈적끈적한 피 찌꺼기가 심장 관상동맥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오염된 피가 관절 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수족냉증, 손발저림, 아토피, 피부질환, 비염, 자궁근종, 탈모, 그리고 암까지도 피의 오염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만성통증 원인은 이처럼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입니다. 지은이 전홍준, 펴낸곳은 에디터입니다. 이 책은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저자가 자연과 생명의 도리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자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이며, 이는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탓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환자들이 생활 방식과 습관, 생각만 바꾸면 어떤 만성질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약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된다.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내쉬는 숨을 휴 하고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나는 이 호흡법을 손톱 자극요법과 병행하면 더 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 손가락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제외하고 엄지,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의 끝부분, 곧 손톱 양쪽 모서리를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길게 휴 하면서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서너 차례 하면 비우고 낮추는 호흡법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손톱 자극요법과 함께하는 호흡법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 3분 정도다. 이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조절하는 데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과일 발효액으로만,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 라고 믿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쫓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춰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기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비우면 된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수많은 생각들을 바로 사라지게 하는 쉬운 방법이 여기에 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에게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또 물어보면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다. 왜 생각이 다 사라지는가 하면 나가 모든 생각의 뿌리이자 최초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뿌리인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지만 생각을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깊게 묵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고통과 불건강으로 가는 길이고 생각을 모두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빈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생명의 에너지도 낮은 마음, 텅 빈 마음으로 흘러간다. 만성질환과 난치병 이렇게 하면 쉽게 낫는다. 음식과 식사법, 소식, 생야채즙 만들기. 될 수 있는 대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생채소를 사용한다. 잎채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케일, 양상추, 무청, 쑥갓, 깻잎, 부추, 미나리, 파슬리, 엉겅퀴, 신선초, 줄기채소, 뿌리채소, 당근, 비트, 무, 마, 더덕, 연근, 도라지, 고구마, 샐러리, 약혼 등을 각각 몇 가지씩 혼합하여 녹즙기를 사용하여 생즙을 만든다. 가능하면 많은 종류의 잎채소와 뿌리채소나 줄기채소를 혼합해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생즙이 된다. 겨울철에 여러 가지 채소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당근과 사과만으로 주스를 만들어 음용하는 것도 좋다. 야채, 과일, 발효액 만들기. 농약과 화학 비료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채소나 과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깨끗한 흙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한 산야초나 유기농 채소, 과일 등을 재료로 한다.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 산야초나 채소를 채취하여 발효액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며 될 수 있으면 그 고장에서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물을 사용한다. 봄철에 나는 재료로는 여러 가지 산야초, 나무의 새잎이나 어린 잎, 가을철에 나는 것으로는 뿌리, 열매, 과일, 곡류 등을 활용한다. 재료들을 잘 씻어 물기를 뺀 후
껍질이나 씨 등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늘게 썰어서 항아리에 넣는다. 그 위에 식물 재료의 무게와 같은 양의 설탕을 넣고 잘 섞는다. 예를 들어 재료의 양이 10kg이라면 설탕도 같은 양을 넣어 깨끗한 손으로 잘 젓는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장소, 약 20도에서 22도씨에 두고 매일 한 번씩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뒤섞어 약 일주일 동안 발효 숙성시킨다. 이렇게 하면 재료나 손에 묻어있던 미생물이 설탕을 먹이로 하고 미생물의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숙성 발효된다.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설탕 속의 당분이 천연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설탕의 독성은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 에너지 대사, 배설되는데 유익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성된다. 그 후 그물이나 소쿠리를 이용해 엑기스를 걸러낸다. 너무 인위적으로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하고 보관하기 쉽게 유리병에 담는다. 냉장고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물이나 생집에 타서 음용한다. 생강차 만들기.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생강을 잘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믹서에 곱게 간다. 유리병에 담아 꿀이나 흑설탕으로 재워 냉장고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이나 홍차와 혼합하여 음용한다. 식사법.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밥,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채소, 해조류, 과일, 견과류, 발효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한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 조미료로 맛을 낸 반찬을 곁들인다. 된장, 간장, 깨소금, 통깨, 들기름, 식초, 들깨가루, 마늘 다진 것, 다시마, 멸치가루 등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 맛을 낼 수 있다. 찬물, 고기, 생선, 우유와 유제품, 계란, 백설탕, 흰 밀가루, 흰쌀밥, 하얀 정제염, 화학 조미료 등은 피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물은 되도록 더운 물을 마시되 식사 2시간 전부터 식후 2시간 사이에는 마시지 말고 저녁 식사 2시간 후부터는 마음껏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은 충분히 오래 씹고 모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생야채와 해조류 준비하기. 생야채는 다양한 색깔의 유기농 잎채소 4-5종류와 뿌리나 줄기채소 4-5종류를 골라 잘 씻는다. 각각의 채소를 모두 가늘게 채 썰어 그릇에 담아 섞는다. 깨소금을 뿌려 간을 맞춘 뒤 구운 김에 싸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있다. 볶은 깨소금은 볶은 깨 70%와 볶은 소금 30%를 섞어 만든다. 볶은 깨소금 대신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혼합한 드레싱,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든 드레싱, 겨자 소스 등에 곁들여 먹어도 좋다. 생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은 초장 또는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견과류 준비하기. 호두,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을 준비한다. 땅콩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현미밥 짓기.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은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를 사용한다. 밥을 지을 때는 주로 현미와 현미찹쌀을 1:1 비율로 하고 여기에 검정쌀, 기장, 수수초, 율무 등을 조금씩 넣고 메주콩, 완두콩, 쥐누니콩, 강낭콩, 넝쿨콩, 동부, 녹두, 팥, 완두콩 등과 같은 콩류를 약간씩 혼합하여 밥을 지으면 영양도 뛰어나다. 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밥을 원한다면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잣, 호두, 버섯 등을 추가해도 좋다. 현미밥은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량의 죽염을 넣으면 밥이 더 잘 퍼지고 맛도 좋아진다. 생채식.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식사법이다. 생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곡식가루, 해조류,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 때 세포 재생작용, 조혈작용, 면역력 증강작용을 높여준다. 생채소와 생곡식 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만일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와 효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만다. 생채식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나체요법, 곧 풍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소나 말이나 코끼리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이 보이는 풀만 먹는데도 강한 체력과 근육을 지니고 있는 것은 평소 나체요법, 곧 풍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부를 통해 흡수된 질소와 산소가 풀 속의 엽록소와 함께 대사작용을 일으켜 단백질을 형성하고 세포의 생성과 조혈작용을 돕는다는 것이다. 절식. 평소의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생강차나 감잎차, 죽염, 더운 물만 섭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히 단식이라고도 한다. 단식이란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굶는 경우를 말하고 절식이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식사 대신에 야채 주스와 같은 대용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에 따라 절식 기간을 3일, 5일, 7일, 10일간 등으로 정하고 절식이 끝난 후 회복식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간다. 절식을 해서는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심한 위, 십이지장 궤양, 진행성 폐결핵, 체력이 고갈된 말기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당뇨, 복수가 있는 간경화,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이다. 절식 후 주의할 점. 절식 후 약 한 달 동안은 우유 및 유제품, 백설탕, 밀가루 음식, 육류, 생선, 너무 맵고 짠 자극성 있는 음식, 너무 찬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거친 음식 등은 삼간다. 떡, 빵, 과자류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 커피 등은 삼가고 금욕 생활을 한다. 약 1개월 동안 과식은 절대 금물이다. 절식 기간 동안에 건강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복통, 구역질, 피부 발진, 전신 근육통 등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다. 이것은 건강이 개선되는 좋은 반응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수일 내에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약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운동과 휴식, 햇빛 쬐이며 걷기.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걷기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공기가 좋은 숲속길이라면 더욱 좋다. 힘들지 않고 즐거운 놀이와 같은 걷기여야 하고 자연 환경과 한데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휴식하기. 현대인의 절대 다수는 긴장과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있는데 충분한 휴식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최선의 자기치유법이다. 취침 전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과 같은 목욕요법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방법이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냉기이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반신욕이나 수족 온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면 심신이 이완되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척추 교정과 위정관 연동운동 촉진하는 금붕어 운동. 딱딱한 바닥이나 평상 위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한 동작을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체를 좌우 어느 한쪽으로 습관적으로 구부리는 경향이 있다. 이때 척추가 좌우로 탈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할 때는 척추 측만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대체로 척추 측만증이 있다는 뜻이다. 금붕어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척추가 비뚤어진 증세가 호전되고 척추 신경 압박이나 말초신경 마비를 제거하여 전신의 신경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방법.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 천장을 쳐다본다. 몸은 일직선이 되도록 펴고 두 발끝을 가지런히 놓고 두 손은 깍지를 끼어 목 뒤에 대고 두 팔꿈치를 옆으로 펴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흉내를 짧게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1에서 3분 동안 실행한다.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돕는 모세혈관 운동, 모관 운동. 하루 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저녁 때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데 이때는 신장도 부담을 받는다. 그런데 취침 전에 모관 운동을 1, 2분 동안만 하고 자도 발이 가벼워지며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방법.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목에 경침을 베고 양손과 두 발을 되도록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린다.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 뒤 손가락은 가볍게 편다. 이 상태에서 미세 진동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데 1회에 보통 2, 3분 동안만 하면 된다. 발목 상하 운동. 발목 상하 운동을 매일 하면 보행 부족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운동에 이용되는 기구는 길이 30cm 이상, 지름 7에서 12cm 정도의 동그란 통나무다. 통나무가 없으면 맥주병이나 이와 비슷한 동그란 플라스틱 배트를 대신 사용해도 된다. 하루 2-3번 공복때나 취침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어느새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이 정상을 되찾게 되고 정맥류나 체질이나 무좀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법. 통나무나 맥주병을 발 아래에 놓고 똑바로 누워 취침하는 자세 또는 앉아서 두 다리를 길게 편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발 뒤쪽 아킬레스 힘줄에서부터 장단지 사이에 걸친 부분을 통나무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편 상태로 한쪽 발을 20에서 30cm 정도 위로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통나무 위로 떨어뜨린다. 먼저 오른발을 20에서 30회 반복해서 떨어뜨리기를 한 다음 왼발도 같은 횟수를 시행한다. 점점 익숙해지면 50회씩 시행해도 좋다. 어디가 안 좋아서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약을 먹을 때는 잠깐 좋아지지만 그 원인이 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안 좋아진다는 것을요. 자연치유의 철학적 배경은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성까지 관리하고 치유해야 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맞는 건강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